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최근에 저희 삼성TV를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최근에 또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제가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화면 녹화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지금 안 숙여지는데, 아무튼 제가 머리 방금 숙이고 인사드렸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타 통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1호 공약 발표를 보면서라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이 공교롭게도 지난 일요일에 이걸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그런데 이제 이 서북부 연장 예타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는 의아했습니다. 의아해. 왜냐하면 한 3월 달쯤이나 아니면 총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황교안 전 지금 황교안 지금 대표랑 이제 딱 하면서 조금 그런 뭐 서로 간에 이제 그런 표를 두고 발표를 갖다가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발표를 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서북부 연장 예타에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제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이 서북부 연장을 갖다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이낙연 후보님께서 먼저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에 그 종로의 국회의원님이셨던 정세균 현 국무총리님께서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은평구 국회의원과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토론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반대로 은평구라든지 고양시에서는 왜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뭐 한국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는 예비 후보가 나왔는데, 이제 단일 뭐 이제 2월 말까지 이제 내부 뭐 공천이라든지 뭐 또 경선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달 말에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이제 뭐 정의당이든 이렇게 해서 선거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기를 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또 정치적인 또 이야기를 또 하면 또 방송에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지금 이낙연 전 국무총리님께서 1호 공약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지금 예타 통과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북부, 특히 은평구라든지 뭐 고양시 삼성 벨트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는 뭐 정말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의구심을 갖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뭐 개인적으로 좋을 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2020년 봄에는 예타가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실제로 설 명절 지나고 삼성벨트 부동산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신문당 소매실 예타 통과를 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저는 국가에서 계획하는 사업은 시간이 늦어져도 언젠가는 하게 된다. 뭐 솔직하게 이러한 시그널만 알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뭐 가까운 예로 이제 고양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고양시의 그 향동 옆에 보면 백신도로라고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 백신도로도 계획돼 있어서 지금 세절까지 지금 백신도로가 지금 개통돼서 지금 다니고 있고요. 기존에 그 향동에서 지금 이제 서운흥으로 다니는 그 도로도 지금 계획은 카톨릭 성모병원까지 일단 도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돼 있고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고양시의 예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했던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이 지켜진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일단은 뭐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신분당 서북부 연장 예타 발표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서북부 특히 삼성벨트에는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 다시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삼송에서 이제 용산까지 이게 이제 신설 구간과 공용 구간이 있는데, 보시면 삼송에서 독바이 지나서까지가 신설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공용 구간은 지금 이제 연신내로 통해서 오는 이제 6.2km 서울역까지는 GTX A 라인과 같이 공용으로 쓰고요.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또 신설 구간 들어갑니다. 신분당선 용산에서 강남까지는, 강남에서 신사까지는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신사에서 용산까지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뭐 방송을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고, 또 보니까 이거는 힐스테이트 삼성역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고객이랑 삼성역에 물건 좀 보러 갔다가 일단 사진에 좀 담았는데 너무 웅장하고요. 옆에 보니까 현대 해리엇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현대 해리엇 분양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지도로 보시게 되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삼성역, 뭐 현대 해리엇, 2편한 1차, 2차, 3차 스타필드 고양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서 그 녹지환경님의 신분당선 어떤 상황인가요에 대해서 이거 간단하게 지금 보고 가려고 했는데, 참 신기한 거는 이낙연 후보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근데 그 기사가 또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여가지고 다들 또 저에게도 또 문의가 오시고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답을 해드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답을 해드립니다. 오늘 또 빠시용님의 그런 또 세상 답사기라는 유튜브를 저도 한번 보았는데, 빠시용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생각이 또 너무 같고, 저도 지금 여기가 지금 BC값이 안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BC값이 왜 안 나온다고 KDI에서는 분석을 했을까? 그렇다고 하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하는 것도 BC값이 지금 안 나오는 거고, 또한 지금 GTX B라든지 C라든지 거기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BC값이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장 GTX A라인이 BC값이 좋게 나왔고 했던 이 사업도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압구정 청담동에 있는 분들이 지하에 자기 집 밑으로 해서 지하에 이제 파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셔가지고 또 행정심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는데, 제가 보면 정말 뭐 물론 이게 이제 뭐 또 뭐 긍정적인 기사도 나올 수 있고 부정적인 기사도 나올 수도 있는데,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낙연 그 후보님께서 이런 거를 이제 뭐 신분당선을 연장을 갖다가 예타를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제 1호 공약을 해보고 하니까, 이제 또 반대 쪽에서 계시는 분들이 일부러 또 표를 의식해서 또 부정적인 의견을 또 내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대비가 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만 보고 갈까요? 지금 이낙연 후보는 지금 신분당선 연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교안 후보는 종로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피부로 와닿는 거는 종로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게 더 피부에 와닿을까? 그리고 또 종로뿐만 아니라 은평구라든지 뭐 서대문구라든지 여기 가까이 또 삼성벨트도 어떤 게 피부로 와닿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부정적 기사를 일부러 내보낸 느낌이다. 녹장경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번 신분당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지금 강남에서 신사 구간을 열심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2022년 1월 개통 예정입니다. 2022년이면 앞으로 2년도 안 남았네요. 정말 금방 또 개통할 예정이고요. 신사 용산 구간 2025년입니다. 제가 이 신사 용산 2025년이면 지금 서북부 연장 예타 통과되면요, 제가 봤을 때는 2026년, 2027년까지는 다닐 수 있어요. 같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리고 광교 호매실 구간은 단선 노선입니다. 여기 보면 복선 노선이 여기는 단선 노선인데 계획보다 좀 착공이 빨라졌어요. 2023년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개통은 2028년입니다. 만약에 2028년 개통 예정된다고 하면 삼송에서 예타 통과돼 가지고 공사 시작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2028년이면 삼송에서 호매실까지 다닐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신사에서 강남 구간까지 뭐 이제 신사역까지 40분 예정이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패스를 하겠습니다. 일단 신분당선 연장이 서울시 제한이 좀 상이합니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보시면 좀 틀리다는 걸 느끼실 텐데 지금 이거는 신분당 서북부 연장안 이렇게 이제 갈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서울시 제한은 광화문으로 해서 남산 롯데캐슬을 녹사평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제한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지금 용산으로 바로 들어오게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예전 건데 이걸 지금 이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한번 보고 갈게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중간 점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 평가를 받았고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KDI BC가 극히 낮게 분석돼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작년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팅에서도 뭐 신분당선 예타 2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게 왜 안 될 거면 그냥 안 된다고 그냥 말았어야 되는데 굳이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라고 이거 이야기한다는 게 왠지 정치적인 게 좀 깔려 있다는 걸 제가 느꼈고 실제로 이때 만약에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거지 왜 추가적으로 용역을 했다 또 진행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 용역했던 거 2018년 6월 서울시는 연장사업 예타 신청서를 제출했고 2020년 1월 예타 분석 대상 결과 발표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체 예타를 제출하면서 용역기간 6개월 2020년 4월에 나온 값을 제출해가지고 KDI는 4월 총선 전후 발표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4월 15일 전에 발표를 하는 게 좋을까요? 4월 15일 이후에 발표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그런 거기 때문에 총선 전에 발표할 수도 있고 총선 이후에 발표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해서 끝날 뿐이 아니거든요. 뭐 대선 후보도 상당히 평이 좋기 때문에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갖다가 이렇게 1호 공약으로 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쇼일 수도 있고 약간 좀, 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들었다 놨다가 이렇게 이야기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예타 통과가 되어 있는 사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일부러 사람들한테 통과가 됐다는 걸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서 좀 약간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신분당선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예타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파장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녹지환경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정말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이 방송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입찰 뭐 이렇게 전자 입찰 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도 나와 있잖아요. 보안 용역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빠숑님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왜 BC값이 안 나오는지 지금 창릉 3기 신도시도 지금 반영 안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여기가 3호선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거주하는 뿐만 아니라 파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의정부에 계시는 분들도 이쪽에서 와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포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양주 이런 쪽도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역이란 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삼성역에서 끝날지 더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삼성역까지 온다는 거는 남북 강남 강북을 갖다 편가르기가 안 되고 강남 쪽에만 뭐 많은 그런 교통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해주지 상대적인 형평성에도 안 맞으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삼성벨트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을 수원시도 뭐 110만이 넘어가지만 지금 고양시도 지금 인구가 지금 100만 명이 넘었고 105만 명 정도가 지금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신문 기사에서 났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서울 서북부 지역은 광역교통대책이 없는 신도시 개발로 경기도권의 교통량이 통일로에 집중됨으로써 교통체증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말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지난 4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언론 보도가 나옴에 따라 이제 은평구라든지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주축으로 해서 신분당선 연장 및 서부선 경천철 조기 착공 이렇게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앞으로 이제 4월 15일 총선이 이제 어떤 결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뭐 삼성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제 일해줄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정말 투표로서 이렇게 심판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번에 이제 이 고양시청 옮기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원흥역에 이제 구청 예정 부지가 있는데 이제 분구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 모든 이런 상황들이 국회의원 선거 4월 15일 선거 이후에 지금 결정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제 4월 15일 이후에 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 논의해 가지고 땅땅땅을 해도 국회의원이 또 이제 와서 이게 또 잘못됐대 잘 됐다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2020년 4월 15일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가불병정 그러니까 즉 일산 동구 서구에 한 분씩 나오실 거고요. 그다음에 덕양구에 두 분이 나오시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네 분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고양시청 이전이라든지 덕양구 분구 이런 부분도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행안부에서는 이제 검토를 해라. 니네 고양시 너네가 덕양구가 이제 인구가 이렇게 많고 하니까 이렇게 일단 검토를 해라고 일단은 제안을 받은 상태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삼성벨트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미래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한 마음이 또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제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삼성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삼성에 거주를 하진 않지만 또 이쪽으로 또 들어오시려고 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을 좀 길게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창릉 3기 신도시도 시간이 이제 어떻게 걸릴지 빨리 걸릴지 뭐 늦게 걸릴지 뭐 시간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계획되는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제 삼성벨트는 더 날개를 단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끝으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이 지금 또 화두가 됐습니다. 지금 2020년 2월 9일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삼성 신분당선 연장 그런 것도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3년 전부터 이제 블로그에도 글도 쓰고 이제 삼성 쪽에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제 말이 어느 정도 이제 다 맞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예타 통과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지 않으신 분들은 예타 통과가 안 될 것이다. 또 이 지역에 또 거주하신 분들은 예타 통과 된다. 또 어떤 분은 뭐 되든 말든 뭐 나하고 관계 없다 이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으로 끝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끝으로 드리고요. 그러니까 된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제가 드린 이유는 뭐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뭐 주민들의 가장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차기 대선 주자이신 뭐 차기 대권까지 바라보시는 이낙연 후보님께서 종로구 국회의원 나오시면서 1호 공약으로 신분당선을 서북부 연장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던 그거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드리고요. 뭐 또 부정적인 기사가 또 앞으로도 나오겠죠 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이게 뭐 삼성벨트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일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파주, 고양시 전체적으로 다 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100만 명의 인구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시고요. 또 삼성에 계시는 분들은 또 너무 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너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이라든지 지축, 특히 삼성역을 이용하시는 이런 쪽에 가깝게 사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실 일이 있겠지만 조금 더 조금 더 뭐라고 제가 좋은 표현이 조금 더 삼가해 주시고요. 조금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그렇게 한 4월 15일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벨트에는 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또 환절기가 또 머지 않았는데 또 봄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신종 코로나 때문에 뭐 음식점들이라든지 또 장사하시는 분들 많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모두 또 신종 코로나도 잘 마무리가 돼서 따뜻한 2020년 봄을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